네, 반갑습니다. 직무부서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지, 나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의 포커스는 각자의 삶을 평가해보는 평가 지표를 설계하는 방법이지만, 자, 이와 동일한 원리로 회사에서의 삶,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사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방법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그걸 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찾을 수 있다면 삶을 더 잘 사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아주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각자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의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각자의 삶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회사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인사평가의 설계, 기준 설계 방법이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신 후에 회사의 인사평가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을지 그 평가 기준 설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거하고 이 질문하고 유사한 주제로 글을 올릴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무부석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유튜브 보면 이 짤이 거의 뭐 다 나오잖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자, 직무부석과 죽음, 굉장히 황당한 제목인데, 자, 제가 왜 이런 제목의 글을 써봐야 되겠다, 영상을 촬영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호스피스 의료를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직업상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임종 직전의 분들이 어떤 종류의 후회들을 많이 하시냐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스럽다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많이 얻지 못해서 후회스럽다거나, 이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너무 후회스럽다라거나,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외였긴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 사랑한다 라고 말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지금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후회를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죠.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다 보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저의 상태, 내가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뭐 후회라던가 뭐 기쁨이라던가, 기쁨은 기가 좀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좀 최종 목표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종 목표 지점에 비교적 만족스럽게 도달하려면 나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은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점은 정말 잘 살았어 라고 가장 만족스러워 할 것 같은지를 지금 취해보고, 이후에 정말 내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놓고 그런 삶을 살다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후회를 덜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 후회를 줄이고 만족스러움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 이것을 내가 마지막에 후회할 것 같다라고 지금 유추가 되면, 저는 그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더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분들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덜하겠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의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거나 인맥을 쌓기 위한 모임을 갖거나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거나 이런 일들을 내가 더 많이 해야지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덜할 수 있고, 그나마 만족감이 조금 더,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묘는 무엇이냐면, 내 마지막 순간의 목표, 그러니까 후회와 만족의 측면에서 내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마지막 순간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할 것 같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면, 첫 번째 정성평가 지표로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자주 못했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정성평가 지표가 아닌 정량평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렇다면 월간 또는 주간 외식 횟수라던가, 연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쭉 정리해 놓고 이 사람들 가운데 식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의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더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면 또 지표가 조금 전하고 또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 지표로서 나는 얼마나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두 번째,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모임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자주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너무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모임들을 나가야지, 내가 다음 분기에는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행동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정량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달라질 겁니다. 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은 연간 자격증 취득 건수라던가 분기별 완독 도서 수, 교육과정 이수 건수, 이런 지표들, 정량화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목표에 따라서 평가 기준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마다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계하려면 일단 먼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미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현재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기 전에 수시로 지금 설정한 이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후회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지표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평가하지 않다가 내가 죽는 시점에 그 지표를 평가해 봐야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결과가 다 나온 후에 그 미래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목표는 미래로 설정하되 평가는 현재에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직무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평가 지표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제 영상에서 직무분석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